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지만 세찬 바람에 의해 풍랑이 높이 일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을 것 같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풍랑이 격노하여 고함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무섭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해자는 캄캄한 밤하늘에 뚜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화가는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린다면 나를 잃어버린다. 하늘에 별이 없으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거나 어디를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찾아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바라본다면 인생의 방황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올리버 웬들 홈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30일과 31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먼바다는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 새롭게 마련된 순서를 소개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청년이요. 북한에서 공부하고 배워왔던 역사.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역사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께 고향에 전하는 역사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 보내드리는 역사에 대한 진실, 우리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진실의 둥대에서 진행하는 역사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우둥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일성의 외가인 강반석 지방과 평양 지역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김일성에게 붙인 김용직이라는 인물을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에서는 김용직을 항일혁명의 선구자이자 조선국민회의 창립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그동안 북조선 역사를 꾸준히 연구해 오신 유일한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입니다. 오늘은 김형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북조선의 선전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결국 신화가 아니라 사실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선조의 발자취인 진짜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김명직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형직은 1894년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보현과 어머니 리보익 사이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집안은 특별한 권세를 가진 명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농가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그의 막내 동생인 김형권이라고 있는데요. 북에서 만든 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양강도 풍산군의 명칭을 오늘날 김형권군으로 바꾸기도 했잖아요. 이처럼 북에서는 김씨 일가를 혁명가 집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농민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북에서 설명하는 혁명 명문가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명직도 당시 평양 지역의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가 크게 발전한 지역이었어요. 학교와 병원, 교회가 잇따라 세워졌고요. 많은 청년들도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죠. 김형직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비록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근대적인 교육과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김영직 역시 당시 평양의 기독교 문화와 군대 교육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청년이었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날 김영직의 후손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북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모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북에서는 김영직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조선국민회를 빼놓지 않습니다. 김영직이 직접 조직한 항일 비밀 결사라고 배우는 북녘 주민들도 많을 텐데요. 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조선국민이라는 단체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역사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선국민회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국민회는 실제 존재했던 단체지만 북조선에서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선국민회는 허구의 단체는 아닙니다. 1917년 평양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로서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죠. 일설에 따르면 하와이에 있던 박용만의 대조선인 국민회의 평양 지부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이 단체를 김형직이 직접 창설하고 이끌었던 조직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역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조선국민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숭실학교 출신이었던 장유란과 배민수 등의 기독교계 청년들이었는데요. 김형직도 역시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 단체를 창립했다거나 또 그 조직을 중심에서 이끈 그런 지도자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국민회는 실존했지만 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명직이 창립자였다는 것은 역사적 자료와는 정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국민회에 참여한 청년들 모두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 독립운동을 준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에서는 조선국민회에 관한 내용이 점차 김형직 개인의 업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1968년 이후 북에서 김일성 유일지도 체제가 확립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김일성 가문의 혁명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김형직의 역할도 크게 확대된 것이죠.
네, 북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김형직이 조선국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또 체포돼서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형직이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의 감시와 탄압을 받고 또 옥고를 치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조선 국민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당시 독립운동은 수많은 인물들이 조선 국민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많은 인물들이 참여했던 그런 집단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활동과 공적이 점차 김형직 한 사람에게만 지금 집중되어서 설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결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실존했던 독립운동 단체와 실제 활동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김형직의 위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김형직 역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내용을 더덕더덕 붙여서 독립운동 전체를 특정 가문의 역사인 것처럼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한 사람 혹은 한 집안의 신화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요.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또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조선 국민의 실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항일 비밀 결사였지만 그 창립 과정과 지도 인물에 대해서는 북조선에서 하는 설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형직은 추록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북에서는 그가 옥고를 치른 뒤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계속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만주에서 활동과 마지막 체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형직이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로 이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만주로 건너갔죠. 김형직 역시 가족과 함께 중강진에 잠깐 머물다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서간도는 신흥무관학교도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주에서 김형직은 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네, 김형직은 우선 생계를 위해서 순천의원이라는 한약방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서울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졸업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김일성의 회고록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수입도 꽤 많아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만주 지역에 편만했던 아편 거래를 통해서 이런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네, 김형직은 생계 활동 외에도 독립운동가라서 활동은 안 했었을까요? 네, 그는 만주에 가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과도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요. 특히 그 오동진, 량세봉과 같은 이런 독립운동가들과 깊은 친분을 가졌죠. 중간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연결해주고 또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독립운동은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고 또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형직 역시 그러한 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했다고 봐야죠. 네, 일정 부분 참여했는데 북조선에서는 김형직을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확인되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형직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대표하거나 또 큰 세력을 이끈 지도자였다. 이런 기록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겠죠. 이 점이 북조선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김명직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에서는 일제의 고문,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을까요? 네, 김영직은 1926년 3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북에서는 일제의 고문과 투옥의 후유증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당시 만주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의 증언에는 다른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 그가 공산주의자들을 아주 싫어해서 그들이 의원에 찾아오면 치료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 원한 관계들이 쌓이면서 결국엔 김영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매맞아 죽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와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 주장만을 단정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명직이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명직의 죽음은 그렇다면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네요. 네. 아무튼 북조선의 인민들에게는 김명직이 임종 직전 아들 김성주에게 지원이라는 뜻을 이어 조국 강복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하고 권총 2자를 물려주었다는 이야기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북조선의 공식 자료와 또 김일성 개인의 회고록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죠. 려명이라는 북에서 만든 영화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이 내용을 증명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뜻을 남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언이나 권총 상속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혁명 전통의 그 서술 속에서 특별히 강조된 내용, 좀 조작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김영직은 분명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실전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북조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해방운동 전체를 이끈 최고 지도자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직은 당시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겠죠.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위해 신화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에서는 김일성 유일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친인 김형직의 생애 역시 혁명 전통의 출발점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역사와 정치적 선전이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누구를 무조건 미화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다양한 역사 사료를 통해서 사실에 가까운 모습을 이해하려는 데 있겠죠. 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은 김일성의 부친인 김명직의 생애와 조선 국민의 실체를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사실 위에 서 있을 때 더욱 큰 가치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실의 등대는 북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우둥불 해설의 유일한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9470kHz) 9470kHz